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증여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주식, 부동산 이런 다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시한폭탄은 바로 이 상속증여, 자산 이전의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많은 자산을 형성해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부모님 자산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텐데 그 이전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상속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는 전략만 가지고 고민하시는데, 사실 절세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산이 이전되면서 세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요. 또 이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벌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뭘 해도 좀 급하게 합니다. 인구도 급증했고요. 그래서 경제도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좋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급격하게 진행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안 좋은 문제를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급격한 고령화, 그 다음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벌어지게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급격한 인구 감소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한 1, 20년, 20, 30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이 급격한 사망의 문제, 상속증여의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산이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증여의 핵심, 다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증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일단 자산은 있는데 자녀에게 주기를 싫어합니다. 줬다가 네가 나를 부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뺏기게만 해가지고 내가 고려장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못 주시고 계십니다. 또 주긴 줄 수 있는데 줬다가 얘가 다 날려버리면 어떡할까? 지금 얘가 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 때문에 벌벌 떨면서 못 주고 계신 거죠. 자녀는 받고 싶어요. 근데 괜히 달라고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죠. 그죠?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얘기했다가 야 내가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하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토론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죠. 이게 거의 모든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율 아세요? 아시겠지만 상속증여세율은 똑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이 초과되면 50%입니다. 30억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기본적으로 30억이 넘어갈 거고요.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여러분 가진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상속세로,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국가만 부자 된다. 무슨 얘기냐? 어부질이라는 거 아시죠? 네. 도요새하고 조개하고 서로 물고 안 놓고 있어요. 서로 싸우니까 그걸 보던 지나가던 어부가 둘 다 잡아가지고 간다는 거죠. 결국은 부모와 자식이 잘 협의해서 상속증여의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걸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로 인해서 자산이 급격히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국가가 싹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다 세금을 낼 거야. 난 사회에 기부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상속증여의 문제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일부라도 물려줘야 된다는 자금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상속증여의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상속해 주시는 거지만 살아있을 때 주시면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자, 증여의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만 19세 이상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녀에게 일정한 자금 만들어주시는 거 해보시고요. 상속증여에서 가장 좋은 방법, 절세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면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많은
증여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녀의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증여해가지고 배당 소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마지막 핵심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증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씩 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시금 목돈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세금 문제도 크고요, 자녀가 그것을 날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일시금을 주면 굉장히 위험이 커지게 되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주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방법이 뭐냐? 자녀의 소득을 저축시키시고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아직 결혼 안 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소득이 있는 자녀가 왜 자기 돈으로 밥을 먹죠? 왜 자기 돈으로 커피를 마시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 돈으로 밥을 먹을 이유가,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기본적인 생활비는,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비는 부모가 지원하시면 돼요. 걔가 소득이 없다면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소득이 있어요. 아직 분간 안 했어요. 독립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 생활비는 부모가 다 대주시는 거고요. 애는 그걸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월급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월급으로 저축해야죠.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저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아이는 그 월급을 통해서 돈 모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다른 동기들이 월급 똑같이 200만 원 받아가지고 술 먹고 커피 먹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면서 돈 다 쓰고 있을 때 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로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아서 한 달에 40주씩 꾸준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10년 후에 그 회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은퇴가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모님은 한 번에 주기 싫고 자녀는 달라고 하기 뭐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눈치만 보고 지나갈수록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 자녀가 소득을 가지고 꾸준하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도 진행될 것이고 자녀도 그 돈을 가지고 차차 모아가면서 저축 습관 그리고 큰 돈이 한 번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위험도 없을 것이고 세금 부분도 훨씬 줄여가면서 합리적인 효율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와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시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국가만 부자 됩니다. 가능한 이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